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MC 이선주입니다. 방송으로 접하기 힘드셨던 항생에 대한 정보를 듣고 또 실시간 리딩 중계로 확인해보고 싶으셨던 분들, 다양한 해외 선물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셔서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현명한 항생 거래를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 알아봐야겠죠. 먼저 중국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일 상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0.55% 내린 3,271.6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게리콘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사임 소식에 하락을 했는데요. 이 모건 스탠리는 미국과의 무역 마찰이 중국 증시의 주요 위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전장 대비 1.03% 내린 3196.92에 마감을 했습니다. 홍콩 증시 콘 위원장의 사임이 촉발한 무역전쟁 우려에 역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중국 증시 살펴봤는데요. 자, 다양한 글로벌 시장도 알아봐야겠죠. 여원문 대표 만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북두칠성 절대항생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고지 드립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대1 투자상담, 유사수식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비도 많이 내리고요. 자, 목요일인데요. 약간 지칠 수 있는 이 하루인데, 그래도, 자, 무료 공개 방송까지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 어떤 전략과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실 예정이신가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3월 들었으면서 좀 공격적인 대응을 꾸준하게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3월 말까지 좀 누적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거는 각 종목당, 요즘에 최근에 좀 말씀드리는 게 각 종목당 자체적인 움직임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라가거나 매수 움직임이 나오거나 매도 움직임이 나올 때 신뢰성이 있는 움직임인지 거기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차트 상관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의 흐름을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드리면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도 지지와 저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입자리와 청산자리, 손절효과를 잡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 있는 대응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대응이 나간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뉴욕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혼조세를 보였거든요. 게리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사임 소식이 이제 무역 전쟁이 확대되는 거 아니냐라는 소식 때문에 좀 투자 심리를 짓눌렀는데요. 사실 백악관이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대해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또 제외할 수 있다라는 좀 의견을 내비치면서 여러 가지 좀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3대 지수 중에서 나스닥만 소폭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S&P 500 지수는 오르고 나스닥은 S&P 500 지수는 좀 낮아지고 S&P도 나스닥 지수는 상승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욕 증시는 전체적으로 좀 같이 움직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움직임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뉴욕 증시 한 증시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오히려 나스닥이 좀 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체적인 움직임은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차트 봐주시면 딱 보이는데 위에가 이제 600틱으로 되어 있고요. 봐주시면은 눌림을 받는 자리는 눌림 받고요. 올라오는 자리는 또 같이 올라오죠, 그렇죠? 그렇죠. 다만 나스닥이 좀 더 좀 길게 좀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이는데 저항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저항대는 뭐 거의 비슷해요. S&P 같은 경우에는 2,700이고요. 그리고 뉴욕 증시는 나스닥은요 6,850입니다. 6,850인데 점진적으로 이제 저는 양봉으로서 움직임이 계속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봐주시면은 계속적인 상방 움직임이 좀 더 이어질 거라 보고 있고, 일봉상에서도 아직 올라갈 거라면 좀 남아있거든요. 네. S&P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저항대로 잡아드렸던 구간이죠. 나스닥은 6,850대에서 저항대 잡아놨는데, 여기서 지지받으면서 상방 움직임이 나왔던 구간이 좀, 지지받았던 그 라인이, 좀 두터운 라인이니까 너무 무리할 그 전에, 내려오기 전에까지 너무 무리하면서 좀 기다릴 필요는 없고요. 지금 마침 또 부딪힌 구간이 또 전고점이에요. 6,935인데, 전고를 돌파하면서 움직이 나오면은 양봉으로 강하게 밀어주고 갈 수 있으니까 항상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같은 경우에는 좀 남아있거든요. 2,730짜리까지 봐야 돼요. 2,730짜리까지 봐주시고요. 그 라인대 돌파를 하면은 그때 매수로 보도록 하는데, 어쨌든 오늘 뉴욕장 열리고 나서 확인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좀 항생 대응할 때 나스닥 증시를 좀 참고를 하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차트에서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속 그 무역전쟁 우려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증시도 하락하는 보합권의 그 영향을 받으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달러 하락, 그리고 좀 반대로 움직이는 금값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용시장 화랑에 힘입어서 좀 달러가 금값이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차트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달러가 움직임이 굉장히 좀 재밌어요. 네. 봐주시면은 유로가 이제 달러와 가장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저번 주부터 계속적으로 좀 하방세로, 그러니까 달러 강세로 나올 가능성을 점쳤는데 약세로서 점진적으로 밀어주고 있고요. 어제장도 움직임이 그렇게 좋게는 안 나왔어요. 야간 밤 시간대 밤 9시 이후에 움직임이 그렇게 좋게는 안 나왔습니다. 좋게는 안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상방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염두를 해야 됩니다. 매수로서 달러 약세로서 확실하게 밀리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는 방향성 없이 좀 조정을 받은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로도 좀 저항대를 좀 잡아드릴까 하는데, 일단 지금 바닥 구간 있죠. 네. 유로 바닥 구간인데 1.24000에다가 저점으로 바닥 구간으로 저항대가 잡아두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1.242, 좀 가까운 라인은 1.24280 라인에다가 저항대 잡아두고 좀 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달러가 움직임이 약세로서 밀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약세로서 밀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 뉴욕 경제는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내일 비농업 고용자 수 지수가 있습니다. 내일 비농업 고용자 수가 있는데, 뉴욕 경제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있고요. ADP 고용자 수 지표도 예상치보다는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하방세로 좀 미끄러워졌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달러 약세로 보이긴 하지만은 큰 지표예요. 큰 지표인데, 내일 큰 지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좀 강세로 밀릴 가능성을 좀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로 좀 강하게 갑자기 슈팅 자리로 하방세가 나오면은 당연히 하방세로 밑으로 떨어지는 슈팅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상방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강하게는 나오지 않을 거다. 그런데 달러 지표가 만약에 예상치보다, 완전 예상과 다르게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와버리면 강세의 움직임은 정말 무섭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런 거는 이제 좀 시장 움직임이 보통적으로 저녁 9시, 10시쯤에 나와요. 그래서 그때쯤에 좀 봐주시는 게 좋고요. 그 전까지는 좀 제가 말씀드린 저항대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 안에서
좀 짧게 대응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잘 떨어졌죠. 유로화는 네. 좀 달라요. 많이 골드 떨어졌네요. 같은 경우에는 네. 어제 달러 강세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골드 떨어졌죠. 네, 떨어졌죠. 그렇죠? 어제 뉴욕 증시는 오히려 뉴욕장 이후에는 좀 떨어져서 새벽장이 좀 올라온 모습인데, 아무래도 뉴욕 증시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골드는 좀 하락세로 좀 확실하게 좀 밀리는 모습이고요. 네. 어제 질문이 왔어요. 어제 질문이 왔었는데, 시청자분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안전자산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골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위험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뉴욕 증시다. 그래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은 좀 반비례적으로, 안전자산이 올라가면 위험자산은 떨어지고, 안전자산이 내려가면 위험자산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골드가 안전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골드가 그러면 안전한 매매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기준으로 안전자산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안전자산이라고 더 수익이 안정적으로 잘 나고, 위험자산이라고 손실이 커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으로 나누는 거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데이 트레이딩도 그렇고 뭐 중기 수행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포지션을 홀딩은 안 하시죠, 대부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골드라는 종목이 안전자산에 포함이 대표적으로 골드, 그리고 달러, 엔화 이런 게 안전자산에 포함이 되는 건데, 시장에 대응함에 있어서는 뭐 안정적으로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점은 아니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골드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살고 있는 지구의 매장량이 한계가 있어요, 골드가.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돌잔칠 때 한 돈을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중에 시중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골드가 한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매장이 되어 있는 게 30-40% 정도 남아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석인데 좀 가치가, 물량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물량이 정해져 있으면은 재고량에 대해서 더 늘거나 풀리는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좀 안전자산에 꼽힌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갑자기 좀 여담을 좀 드렸고요.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24.5 저한테 잡아두고요. 위에는 1332.6에다가 잡아두고, 그리고 시장 움직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 살펴볼 텐데요. 글로벌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국제 유가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는 전날보다 배럴당 2.3% 내린 61.15달러의 거래를 마쳤었거든요. 국제 유가 하락세로 돌아선 게 이제 4일 만에 떨어졌는데, 이 뉴스 이벤트대로 차트에서도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일단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죠. 네. 그렇죠.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는데, 재고 발표 때 아마도 원유가 오일이 좀 하락세로 좀 밀어준, 지표 움직임 이후에 하락세로 좀 밀어준 것 같고요. 초반에는 좀 양봉으로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새벽장에 이어지면서 저점을 지표 움직임 슈팅 자리 나왔던 저점에 대해서 저점 지지대를 무너지니까 바로 하방세로 강하게 좀 떨어진 모습이고요. 오일은 오히려 어제 좀 새벽장이 좀 떨어진 모습 보이지만은 아직까지도 매수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올랐네요. 네. 지표 움직임 때문에 떨어졌지만은 저점에 대해서 돌파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매수세로 대응할 건 매수 세력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좀 더 수익 관리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알아봤고요. 자, 시초가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갭 상승 크게 올라서 지금 3470으로 시작했거든요. 차트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항생 시초가는 34,470에 잡혔죠. 네. 34,470에 잡혔고요. 아무래도 새벽장에 뉴욕장 나스닥 올라온 거 보이시죠? 여기가 새벽 2시 반부터 거의 뭐 새벽 5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양봉으로서 매수 움직임 나온 게 확인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갭 상승을 한 걸로 보이고요. 초반 대응은 어려울 것 같아요. 초반 대응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항생 대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초가 이전에는 시초가 34,470자리 잡히면은 시초가 기준으로 잡고 첫 대응 자리를 좀 잡아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초가는 참고용으로만 좀 그어두도록 하고요. 동시효과 잡힌 호가는 참고용으로 그어두도록 하고 3월 달에 제가 좀 누적 수익을 좀 끌어올릴 생각이 굉장히 강해서 진입 자리를 좀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어제도 진입을 좀 꽤 많이 했고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11시 전에 한 보통적으로 많으면은 5번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초반에 한두 번 리스크 관리를 당했다고 해서 오늘장에 대해서 잘 대응한 것도 아니고 수익 났다고 잘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면서 시장 보이는 흐름 있으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 좀 좋은 수익권으로 좀 가져갈 생각이 굉장히 크고요. 보통적으로 제가 11시 전에 5번 정도 들어가고 싶은데 5번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좀 무리가 있죠. 예, 10시 28분에서 10시 반쯤에 움직임이 또 나오는데 그때 움직임을 확인하면은 그때 움직임 확인하고 그때 대응하면은 보통적으로 3번 정도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래도 좀 진입자리 좀 열심히 드리면서 좀 더 늘리면서 좀 대응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 갭 상승으로 시초가 시작을 했고요. 좀 더 관망세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선물 나스닥 시장 지금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도 함께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항상 같이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네. 나스닥도 지금 전고죠. 6,924.75 라인 벗어나면서 양봉으로 나오고 있고요. 일단 11시 이후에는 상방 움직임이 확실히 보이고 있고 갭 상승해서 항생도 매수 움직임으로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항생이 거의 원웨이장처럼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로 들어가는 건 좀 사실상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내 선물도 좀 같이 볼게요. 국내 선물도 같이 갭 상승했다가 지금 국내 선물은 갭 상승했던 구간에 대해서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매수로서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전체적으로 좀 커 보이고요. 항생을 10시 반 전에 한 번 정도 더 대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수로 대응하도록 하는데 일단은 계약수는 마찬가지로 3계약이에요. 네. 3월달은 웬만하면 꾸준하게 좀 3계약으로 대응하면서 수익 금액 좀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막상 눌림받고 있는데 항생이 좀 더 떨어지면은 매수로서 진입자리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과 국내 선물 그리고 항생까지도 좀 매수 추세, 오르는 추세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같이 움직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차트 상관관계에 따라서 많이 이제 참고를 항생할 때 나스닥 같은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좀 짚어주시면서 오늘 관망세 보는 동안에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첫 대응 자리 좀 바로 잡아드릴게요. 네, 바로 나오나요? 눌림 받았죠? 네. 지금 보시면 시초가 근처까지 좀 무너진 모습인데, 34,462에서요, 매수로 대응하고 선조로가는 20개만 잡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대응 자리입니다. 네. 34,462에서 매수로 대응한다고 하셨습니다. 손주로가는 스마틱으로 잡으셨는데요. 짧게 잡으셨네요. 손조로가 22개로 잡을게요. 손조로가 네. 22개로 전저까지 좀 버텨보고요. 34,462자리에서 오늘 첫 자리 매수로 대응해보도록 하고요. 네. 체결되는 6기 자리 체결 조금만 더 눌림 받으면 체결되거든요. 네. 그 전까지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매수 대응하셨고요. 손절가는 22틱으로 잡으셔서 3440이 되면은 리스크 관리 들어서고요. 아직 청산 자리는 잡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체결이 안 됐죠. 시초가 근처로 잡으셨네요. 네. 밑에 초반에 대응했던 구간이죠. 초반에 하락 밑에 저점이죠. 604 네. 체결이 됐습니다. 체결됐고요. 손절효과가 30440이에요. 30440까지 내려오면은 이거는 당연히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전에서 지지받으면서 양봉으로서 움직임 나오는 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 자리는 일단은 너무 많이 볼 필요는 없고요. 3506에다가 3506에다가 청산 자리 잡아두고요.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청산 많이 잡지는 않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꽤 높은 청산 수익권인 것 같아요. 3506으로 잡으셨습니다. 지금 진입한 3046이 자리에서 계속 물려있죠. 네. 여기서 무너지면서 저점까지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매도로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저점 라인에서 40 자리에서 잘 버텨준다고 하면은 시초가 30470 이상에서 지지받으면서 매수로서 좀 밀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잘 버티는 게 중요하고요. 대신에 첫 진입 자리니까 3440자리까지 떨어지면은 그때는 확실하게 좀 리스크 관리하고 그 다음에 10시 반 이후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시 전에 5번 정도 대응할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5번이면 많은 대응을 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여러 번 대응하게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2월 달에 항생을 꾸준하게 대응해서 매매 복귀를 해왔는데 너무 매매 복귀를 주말에 쫙 한번 보니까 2월 달에 대응했던 매매를 보니까 너무 좀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시장 움직임이 바로바로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 그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잘 보는 편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당할 구간은 확실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청산 만들 구간은 청산 만들면서 꾸준하게 진입 자리를 좀 더 많이 제공을 하면은 그만큼 좀 누적 수익률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이번 주까지는 계속적으로 3계약으로 계속 대응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손절효과 근처도 안 왔고 청산자리 근처도 아닌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이고 있거든요. 저희 매수 자리인 3506자리에서 3462자리에서 아직까지는 큰 흐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스닥도 올라가고 국내 선물도 아직 큰 방향성 보이지 않고 있는데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제 항생 움직임이요. 10시 항상 말씀드리지만 10시 반쯤에 나오죠. 네. 그리고 물론 그 전에 나올 수도 있지만은 국내 네. 선물도 지금 올라가는 움직임 보이고 있고 나스닥도 현재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스닥도 지금 같이 네. 올라가는 움직임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항생도 곧 이어서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산자리는 3506으로 현재 최고점은 3520인데 거기까지는 볼 필요 없고요. 그 전에서 계속 물려 있었던 구간에서 좀 아래 구간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3506 정도에서 빠져나오면서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갭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바로 추격 매수하는 전략, 추격 매매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위험한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갭 상승을 했다고 네. 바로 매수로 움직임이 나오는 것보다는 갭 상승은 이제 동시효과가 잡히는 시점이고요. 네. 갭 상승을 했는데 나스닥하고 국내 선물이 같이 올라가면 그때는 매수로 대응하는 것도 초반 대응도 나쁘지 않은데요. 보통적으로 항생 맨 처음에 시작이 효과가 잡히자마자 대응하는 거는 시장 내에서 슬리피지가 굉장히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네. 원하는 효과에 진입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원하는 호가에서 리스크 관리도 못하게 되고요. 물론 흐름이 잘 나온다면 걱정이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근거는 잡아주시고 해야 되는데 갭상승 하자마자 바로 매수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갭상승한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움직이거든요. 그때 나스닥하고 국내 선물이 오늘장에 대해서 그제장이었죠. 그제장은 이제 같이 동반 상승 굉장히 잘 나왔죠. 그런 장 때는 매수로서 진입자리 갭상승 하자마자 좀 잡는 것도 유리한데 그런 장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서 그런 장 보이면 좀 대응을 하면 좋고요. 그렇지 않은 장에서 갭상승했다고 무조건적으로 매수로서 대응은 시장 대응에 대해서 원칙이 무너지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초가 나오고 나서 나스닥과 국내 선물 다 같이 움직이는 상승장일 때는 매수 추세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또 시장의 흐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진입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지금 이어서 계속 저희 차트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청산 자리까지는 오지 않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흐름은 10시 지금 27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흐름이 네. 바뀌지 않으면은 일단 매수로서 진입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네. 손절효과도 굉장히 좋고요. 손절효과가 지금 3440짜리인데 여기 라인까지 지금 10시 28분 다 돼가면서 가까워지면서 움직임이 이제 빨라질 겁니다. 그 움직임이 빨라질 때 자공자리까지 떨어지면 당연히 리스크 관리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전에서 지지 움직임이 나오면은 일단 첫 자리이기 때문에 35,506에서 청산효과 거두면서 시장 대응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올라가네요. 첫 대응 자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과 국내 선물도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좀 힘을 받아서 빨리 청산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첫 또 진입 자리 가볍게 청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35,506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 첫 번째 대응 자리는 굉장히 좋았고요. 34,462에서 들어갔는데 손절효과가 22개로 34,440짜리예요. 네. 오늘 초반에 동시효과 잡히고 나서 저점인데 그 라인 무너지면 당연히 매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진입자리는 좀 잘 잡은 것 같고요. 청산자리는 35,506으로 잡아뒀는데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움직임이 매수로서 움직임이 나오면은 양봉으로서 거래량 뒷받침되면서 10시 반에 갑자기 상승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저희는 지금 첫 자리죠. 첫 자리 대응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35,506에서 빠져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오면은 다시 한번 대응하면서 수익 청산, 다시 한번 진입자리, 두 번째 진입자리 노리면 되니까요. 일단 청산자리, 정보 전에서 좀 부딪힌 관이 있기 때문에 35,506에서 잡아두고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5,504까지 왔어요. 지금 두틱 차이로 청산이 안 됐는데 다시 올라올 것 같긴 한데요. 이럴 때 저는 제일 조마조마해요. 이 한틱 두틱 차이로 체결이 안 되면 너무 아쉽더라고요. 지금 네, 매수로서 움직임이 제가 봤을 때는 35,506은 무난하게 올 것 같은데요. 청산됐네요. 35,506에서 오늘 첫 자리 수익 거두면서요. 몇 틱이죠? 이게 40틱 넘는 수익으로. 네, 44틱이요. 수익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오늘 3계약으로 했잖아요. 44틱으로 지금 첫 자리 청산했거든요. 조마조마했는데 역시나 대표님의 예상대로 매수 방향 확실히 나왔고 나스닥과 국내 선물까지도 함께 움직이는 모양새에서 올라가서 체결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짧게 왜 이런 전략을 쓰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시장 움직임 잡히자마자 국내 선물은 갭상승에 대해서 회복하면서 저점에 대해서 올라온 구간. 근데 밑에 라인이 이제 오전 10시 다가오면서 매수 양봉으로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항생이 시작하고 나서 상승은 여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구간에서 바로 하방세로 밀린 것보다는 지지받고 올라온 모습이었죠. 그래서 눌림 받을 때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항상 매수로 들어갔거든요. 우선 올라가고 있고요. 네. 나스닥도 지금 여기 6,925자리 여기 자리에서 돌파했다가 지지받고 올라가는 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쯤에 항생도 같이 국내 증시도 올라가고 글로벌 증시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항생도 매수로서 움직임이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매수로 대응했고요. 진입자리를 맨 처음에는 34,470자리 시초가죠. 시초까지 잡으려고 했는데 여기 저점 라인이 좀 걸렸어요.
네. 여기서 대응을 하더라도 손절효과를 그렇다고 뭐 30개 이상 주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오늘 첫 자리인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밑에 라인에다가 여기 라인에다가 진입자리를 잡으면은 손절효과는 여기까지 저점까지 버틸 수 있는 손절효과를 22틱만 줘서 확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도 되는 자리고 여기 라인 무너지면서 바로 하방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첫 진입 자리는 좀 잘 잡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자리가 오면은 당연히 22틱으로 내주는 자리지만 그 전에서 지지 맞으면서 물려있으면서 상방 움직이 나오면은 전고점 전에서 청산하는 게 원칙이죠. 네. 이만큼 수익 거도 44틱이에요. 세기하고 대응해서 지금 88만 원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첫 대응이니만큼 전고점에서 청산하면서 수익권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매복귀 한번 짧게 해봤고요. 자,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약박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0.10% 하락한 3,268.35포인트로 시작됐습니다. 항생지수는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1.08% 상승한 3523.68포인트로 시작됐습니다. 자, 지수가 나오자마자 차트 좀 흐름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로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초가 무너지면서 하방세 나올 것 같거든요. 매수로서 봤었는데 다시 한번 전고를 돌파하고 나서 거의 지금 시초가 저희 진입해서 34,464자리까지도 지금 62자리까지 떨어졌죠. 네. 이거는 매도로서 움직임 무너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은 매도 대응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갭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뭐 30틱, 뭐 50틱, 그리고 30틱으로 좀 짧게 보는데, 매도로서 움직임이 좀 나오는 지금 라인 34,460자리에서 지지 받으면서 하방세로 좀 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진입자리가 손절효과가 34,440자리였죠. 지금 네. 34,440자리 지금 이하로 더 내려오고 있거든요. 매도로서 움직임이 네. 또 그새 전환되면서 10시 반에는 움직임이 좀 바뀌었습니다, 현재. 네, 자, 오늘 기가 막히게 저희 매수일 때 대응해서 청산했고요. 또 이제 매도 흐름 바뀌었기 때문에 또 이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네, 항생 34,468에서요. 매도로 대응하겠습니다, 항생. 네. 항생 34,468에서 매도로 대응하도록 하고요. 손절효과는 일단은 지금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25개로 잡아두고 제가 호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초가 근처인 34,468에서 매도로 대응하셨습니다. 아직 손절가, 청산가는 잡지 않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흐름이 바뀌었어요. 나스닥과 국내 선물도 하락 추세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차트 상강하게 오늘 좀 잘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네. 6,925자리에서 다시 한번 좀 부딪히고 있는데, 항생은 하방세로서 저점을 돌파하고 시초가도 무너지면서 하방세 나왔죠. 그래서 매도로서 진입자리 잡는 게 좀 유리해 보이고요. 30468자리까지 올라올지는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선물도 매수로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좀 꺾였죠. 네, 무엇보다 지금 항생 움직임, 자체적인 움직임이 매도로서 움직임이 좀 강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매도로서 움직임이 현재 좀 강해 보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반등받는 자리에서 매도로 대응해서 손절효과 25틱 정도면은 충분히 수익권으로 성탄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손절효과를 25틱으로 잡았습니다. 34,468 매도 대응인데요. 곧 체결이 될 것 같거든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죠. 오늘 항생 자체적인 움직임으로는 매도가 강해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계속 아직까지는 확실한 방향성이 저는 보이진 않는데요. 자, 매도 추세로 갔으면 하네요. 두 번째 대응도 또 수익으로 청산했으면 합니다. 손절효과를 20틱만 잡아주세요. 20틱만 잡고요. 20틱이면은 30488이죠. 네, 맞습니다. 88까지 주면 될 것 같습니다. 88까지 주면 되고요. 68자리까지 올라오면서 체결되는 게 중요하고, 손절효과 20틱으로 좀 짧게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2틱으로 그러면 지금 수정을 하신 거죠? 20틱인가요? 네, 20틱으로 잡아두고요. 네.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30468자리까지 아직 안 오고 있네요. 그렇죠? 네. 올라오는 것까지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매도 움직임이 아까 전에 순식간에 거래량 늘면서 양봉 나왔을 때 딱 체결이 됐으면
가장 이상적이었는데 좀 늦게 잡은 면도 있고 올라온 자리가 68자리까지는 못 올라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대응 자리에서 놓칠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선물과 나스닥도 지금 어떻게 흐름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요, 31220자리고, 네. 저항대로 좀 잡아놨는데, 이상하게 매도로 지금 많이 꺾였어요. 움직임이 많이 꺾였고요. 매수로서 움직임이 좀 제대로 나오는 초반 움직임을 봤었는데, 네. 예상보다는 좀 눌리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나스닥이 6925자리도 현재 저항대를 지금 때려주고 있거든요. 무너지면은 항생은 좀 높은 수익률로 가능한 그런 자리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반등받는 자리에서 좀 대응하면은 현대로가 20틱 보고 거의 한 50틱에서 60틱 수익권 거둘 수 있는 자리면요. 현대로가 20틱 잡고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68자리까지 올라오면은 좀 진입을 하도록 하고 국내 선물이 312 여기 자리가요.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못해도 31180, 31175자리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선. 그래서, 항생도 좀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매도로 좀 진입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선물 나스닥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지금, 항생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저희 진입 자리를 놓친 건지 아니면 기다리면 체결이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기다리는 게 맞는 거죠? 항생 현재 포지션이 지금 거의 한 60T가량 떨어졌죠. 저희 진입하려는 호가에서요. 그렇죠? 네. 조금만 더 보죠. 반등 움직임이 순식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 증가하면서 하락세 나온 걸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등 움직임 나오면은 3048자리가 저는 가장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68자리까지 올라오는 거 기다려보도록 하고 손절효과는 딱 20틱 정말 작습니다. 네. 304885가 오면은 바로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높은 수익률로 가져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양봉 지금 밑에 분봉 보시면은 초반에 긴 꼬리를 맞는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음봉이 나오고 양봉 나왔었는데 저 양봉 세 번째 양봉 자리에서 저희가 수익권 거둔 거고요. 첫 번째에서의 꼬리는 세력 간의 싸움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시 반에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음봉으로 강하게 하방세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분봉에서 양봉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눌림을 받는 음봉으로서 눌림을 받는 자리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양봉으로 손절효과를 건들면은 그때는 확실하게 또 매수로 전환되고 아니면 위아래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대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체결이 됐는데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리스크 관리 안 해야 될 텐데. 네. 23개로 늘리고 지금 거래가 갑자기 증가하면서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버티면서 3049일까지 버텨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서 하방세 안 나오면요. 리스크 관리 과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3틱으로 바꿨습니다. 손절효과. 아주 아슬아슬하네요. 수익권 거뒀기 때문에 일단 두 번째 자리에 좀 아쉽게 내줬고요. 아쉽네요. 하방세로 나왔다가 또 갑자기 또 반등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죠. 그렇죠? 네, 방향은 맞았는데 조금 진입 저희가 좀 늦게 해서 기다리다가 너무 급 반등으로 올라갔네요. 아쉽네요. 일단은 그렇게 하더라도 두 번째 자리 내줬더라도 현재 40만 원 수익입니다. 그럼요. 네, 맞습니다. 수익금 그대로 가져가 주시고요. 일단 두 번째 자리 내줬고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입 자리를 좀 적극적으로 드릴 생각이라서 한두 번 대응했다고 오늘 결과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네. 시장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대응하도록 하는데 길게 음봉 나왔다가 결국에는 양봉으로 음봉대를 벗어나면서 확실하게 좀 다시 한번 더 밀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대응에 대해서 일단은 이렇게 되면 또 매도로 대응 어렵거든요. 또 매수로 대응해야 돼요. 매수로 대응해야 되는데 전고점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죠. 첫 번째 저희 청산 자리에서 부딪히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의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벗어난다면 매수로서 바로 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생 3468에서 매도로 저희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쉽게도 리스크 23틱으로 손절호가 건드리면서 두 번째 매매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에서 44틱이라는 세 계약으로 또 좋은 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적으로는 위험하진 않았는데요. 자, 안정적인 선에서 저희가 지금 계속 누적 수익으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대응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세 번째 대응할 수 있는지 차트 확인해 보시죠. 3510에서요. 손절호가 22개 주고 매수로 대응하겠습니다. 항상. 네, 세 번째 대응 바로 나오네요. 3010에서 매수로 대응하고요. 손절호가는 22개로 잡고 매수로 바로 스위칭해서 지금 눌린 자리에서 체결되면서 양봉으로 움직이 나오는 거 기다려볼게요. 네, 22틱으로 손절호가 일단 잡으셨습니다. 3532겠네요. 네, 3510에서 매수로 지금까지 잡아대는 지금 눌림 받다가 지금 또 올라왔죠. 네. 체결되는 게 가장 먼저예요. 체결되고 나서 그 다음에 3488인데 22개 잡고요. 10자리에서 매수 진입자리 보면서 기다려보도록 하죠. 네, 3510으로 잡으셨는데요. 아직까지는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 나스닥도 쭉 올라가고 있고, 항생도 지금 이제 매수 추세로 전환이 된 것 같은데요. 반등을 받을 수 있는 510자리까지 올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도로서 저희 두 번째 대응했었는데 리스크 관리는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 전고점까지 벗어나면서 강하게 양봉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잘한 것 같고요. 눌림 맞는 자리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다릴 거예요. 3510자리까지 떨어지는 거 기다리고 손절호가 22틱 주고 대응하도록 하고요. 네. 이전에서 매수 움직임 나와버리면 당연히 진입 호가는 좀 올려서 대응하도록 하고요. 아직까지는 좀 더 홀딩하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자리에서 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좀 더 안정적으로 리스크 손절호가를 좀 짧게 잡으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첫 자리의 중요성이, 그러니까 처음에 수익을 걷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대표님 또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심리적 멘탈 관리 이런 것들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원칙적으로 꾸준하게 대응하면은 누적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네. 있으면요. 절대 내준다고 하고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무너질 일이 없어요. 저는 그렇죠. 제가 바라보는 시장의 눈을 믿고 그리고 제가 대응하는 지지와 저항대를 가려가면서 대응을 하다면 결국에는 누적 수익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그런 자신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원칙에 대해서 바로잡고 있으면 멘탈적으로도 흔들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번째 자리도 첫 번째 워낙 수익이 잘 났기 때문에 두 번째 자리 리스크 관리를 풀 수도 있거든요. 네. 아까워서 혹시 내려가지 않을까? 하지만은 과감하게 바로바로 빠져나와 버리죠. 그렇죠. 두 번째 자리 3468에서 매도로 대응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23틱으로 올라오면서 7라인까지 올라오면 이거는 당연히 내줘야 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좀 빠져나왔고요.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510에서 매수로 대응하면서 네. 대응하는데 손절호가 22개 순식간에 내려올 수 있어요. 30488까지 순식간에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30488까지 순식간에 내려온다고 하면요. 손절호가 22틱으로 과감하게 내려오고 빠져나오고요. 다시 한번 대응하면 되니까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 너무 네. 일일비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저희 너무 빠르게 내려오면서요. 체결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손절호가 3488을 건드렸네요. 터치를 했기 때문에. 네, 일단 좀 아쉽게 세 번째 자리도 내줬고요. 첫 번째 자리에서 44대 수익을 거뒀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서 좀 예상보다는 추세가 좀 예상보다 좀 많이 눌림을 받는 모습이 보여서 첫 번째에 대해서 수익 자리에 대해서 좀 반납을 한 상태고요. 다시 한번 대응할 거예요. 이제 세 번 대응했죠. 꾸준하게 좀 보이는 자리에서 꾸준하게 대응하면서 누적 수익으로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의 대응을 해서 첫 번째는 저희가 44틱으로 수익을 거뒀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각각 리스크 관리 20틱 그리고 22틱으로 리스크 관리 들어섰습니다. 자, 총 세 번의 대응 숨가쁘게 했는데요. 어쨌거나 첫 진입 자리 해서 44틱을 거뒀기 때문에
두 번의 리스크 관리 들어섰지만 리셋되고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대응 좀 신중하게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움직임이 좀 예상보다 위아래로 많이 쳐내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직까지도 매수 움직임이 좀 강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움직임이 지금 분봉 차트 보시면은 음봉하고 양봉, 지금 현재 움직임이 또 음봉이죠. 예상보다 굉장히 강하게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는 쉽게 예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좀 관망세 가지면서 다른 종목들도 좀 봐주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방 추세 쭉 나오고 있고요. 시초가에서도 지금 쭉 내려왔던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요. 자, 나스닥과 국내 선물도 한번 차트 확인해 주시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925자리 계속 돌파를 못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내 선물은 3110자리까지도 현재 내려온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매수 움직임이 나왔다가 눌림을 받는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6,925자리를 돌파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로서 진입자리를 잡는 게 좀 더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상보다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이 내려왔지만은 결국에는 3470자리를 돌파를 못한 걸로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캔들의 거래량 늘면서 회복을 했기 때문에 바로 회복했기 때문에 캔들의 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봉으로서 매수로서 진입자리가 오히려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저점 3441을 찍고 지금 다시 올라가는 매수 추세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네 번째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제 시간이 점점 다 돼가고 있거든요. 지금 3470자리를요. 네. 이번에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 그때는 무조건 매도로 대응해야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매수로서 진입자리가 좀 유력해 보이거든요. 네. 하방세로서 밀리는 움직임이 좀 강한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밑에 30470 이하에서 지금 30440 하나까지 내려온 모습인데 바로 회복을 했죠. 캔들의 꼬리를 만든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네. 아직까지 3470자리는 저항 때는 돌파를 못한 모습입니다. 못한 모습이고요. 70자리 무너지면은 매수로 대응 못해요. 무조건 매도로 대응자리 잡아서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흐름 보도록 하고요. 저희 만약에 방송 중에 네 번째 진입을 못하면은 이어서 무료 공개 방송 하니까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북두지성 여건문 대표 배너 클릭하시면 바로 시청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차트 마지막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단 3500대하고 3470자리대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네. 시장 움직이 다시 한번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오늘 장에 대해서도 추세가 좀 그렇게 좀 잘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 분봉 보시더라도 뭐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으로 좀 교차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의 하방세로 추세 나올 듯 하다가 좀 조정을 받는 게 그 추세로서 시작되는 점이라고 생각했던 구간에 대해서의 전고점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의 방향성을 쉽게 예상하면서 대응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3470자리를 지금 무너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자리 무너지면 저는 매도로 보는 게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진입이 추세에 나오고 나서 반등 움직임이 나올 때 대응했거든요. 매수도 마찬가지여서 스위칭하면서 매수로 대응했다가 또 이렇게 라인까지 3440자리까지도 떨어졌죠. 너무 쉽게 예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늦게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좀 기다리면서 좀 방향성 나오는 거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대응은 무료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숨가쁘게 세 번의 대응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대표님, 오후에도 또 수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 고지 드립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장 오늘도 숨가쁘게 여러 번 대응을 했는데요.
또 첫 번째는 수익, 그리고 두세 번째는 리스크 관리 들어섰는데 네다섯 번째 계속해서 야간장까지 어떤 흐름 보일지는 내일 또 매매 복귀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